이제 5월 키크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녁은 다 드셨죠? 지금 시간이면. 저도 먹었습니다. 개원 준비하면서 여기 뭐 공사하고 저거 할 때 그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여기 근처에 국수집이 있는데 오랜만에 거기 비빔국수를 먹었어요. 그래서 니티네일은 현재는 2023년 내년에 미국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 출시가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확실한 건 아니고, 설령 내년에 된다 하더라도 그게 한국에 들어오려면 거기에서 최소한 플러스 2년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빨라도 우리나라는 2025년 이 정도? 네. 그래도 니티네일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외고정으로 하기는 싫고, 그 다음에 내고정으로 하고 싶은데 내고정으로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는 싫고, 일어 좀 설 수 있는, 그죠? 체중 부하가 가능한 내고정 연장을 하고 싶다. 이게 목적일 거예요. 스트라이드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프리사이스 회사 누베이시브에서 스트라이드가 아니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체중 부하가 더 가능한 네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체중 부하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그게 또 나와 봐야 됩니다. 프리사이즈보다 훨씬 더 될 수 있는 형태의 내고정 연장 기계가 나오긴 할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만 주는 것 같아서 좀 더 뭔가 명확해지면 그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어머님이 아쉬운 거죠. 저는 이런 경우에는 수술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 아들 키만 좀 크면 더 아주 완벽한데 라고 생각하시고 데리고 오시는데, 의외로 그 아드님은 전혀 시킬 수술을 생각이 없고, 나는 뭐 지금 만족해요. 저에 대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보냅니다. 이런 큰 수술을 받는 거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드님 인생이니까, 그죠? 그리고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아쉬울 수 있으나 본인이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수술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드님의 생각을 존중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키 수술은 가족들이 모르게 몰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수술 받는 경우가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거는 진짜 맞아요. 예전에 한 예를 들어서 10년 전이다 그러면 10분이 키 수술 상담을 오시면 그 중에서 한 7분 정도는 부모님 반대, 꽤 강하게 반대하고, 아드님이나 자식이 너무 원해서 그냥 마지못해 드러나 보자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게 대부분이었고, 부모님이 막 뒤에서 반대하고 하는 경우는 올해 들어서 제가 한 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다 동의를 하고 오시고, 거꾸로 부모님이 더 적극적으로 시키겠다고 오시는 경우도 정말 많아졌고, 확실히 그거는 바뀐 것 같아요. 운동 능력 저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장기적인 거는 아직은 연구가 안 됐어요. 키 수술하고 나서 운동 능력 회복에 대한 거는 제가 논문을 썼었죠. 그 논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논문은 실제 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고, 그 운동 능력이 얼마 된다, 어느 정도 된다는 거는 종아리 수술 후 2년째 기준으로 한 거예요.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면 당연히 운동 능력이 좀 더 점점 좋아지시겠죠.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이라면. 근데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가벼운 운동 정도는 거의 수술 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회복을 하시고, 격렬한 운동, 주로 전력 질주가 포함되는 이런 운동에서는 어떤 분들은
뭔가 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심리적인 장벽이 있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빨리 피로감이 온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아파서 못 뛰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느낌, 주관적인 느낌은 좀 겁이 나서 심리적으로 못 하시는 분이 계시고, 실제로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수술하시기 전에 뭐 원인이 어땠든지 간에 그런 격렬한 운동이 100%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술을 결정하시라고 그래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하면 수술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정도 괜찮아 하고 수술을 결정을 하시면, 대신에 수술하신 분들 중에는 또 100% 회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도록 운동을 잘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종아리보다 허벅지 운동 능력 보존이 잘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근육도 그렇고 신경도 그렇고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애들이 좀 예민도가 달라요. 허벅지가 조금 쉽게 말하면 성격이 좀 무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아리는 조금 예민한 해부학적 부위다. 팔도 마찬가지예요. 팔도 상완은 좀 무던해요. 여기는 엄청 예민해요. 여기는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팔 연장할 때도 여기는 연장하지만 여기는 절대 연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 그 어떤 질병이 있거나 해서 해야 되는 경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그냥 상지부동, 팔이 단순히 짧아서 여기를 연장한다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정말 많이 하죠. 예전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제가 했는데, 저도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이렇게 타이트한 분들이나 특정한 어떤 불리한 그 팩터를 갖고 있는 분들에서만 했는데, 요즘은 저는 더 그 하는 범위를 넓혔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훨씬 더 결과가 좋아요. 근데 다만 근막절개라서 다 이렇게 없애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부위는 남기고 어떤 부분은 좀 열어놓고 이렇게 운동 능력 회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정말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많이 하는 편입니다. 허벅지 연장할 때도 근막절개가 필요한가요? 허벅지 할 때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변 관절을 다 보호를 하는 역할도 되고, 62년생이신 아버지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정형외과에 들렀다가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다리가 꽤 심한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도시의 연세 드신 의사 선생님이시라 그런 건지 요즘은 오다리 교정 수술이 보편화된 건지 잘 모르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버지도 60대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걸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말 거동하기 힘드실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꼭 수술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결심이 맞는 걸까요? 62년생이시면은 저하고 이제 9년 차이 나시네요. 그럼 아직 젊으시잖아요. 젊으시고 관절염이 왔다. 근데 오다리가 심하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셔야죠. 의사들은 자기가 익숙하고 잘하는 거는 자신 있게 권하지만, 익숙하지 않고 자신 없는 거는 권하지 않거나, 아예 잘 모르시면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근데 자신이 없고 그래도 이런 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아시면은 그런 데 소개를 해주실 테고, 지금 아버님 상황만 봐서는 아버님 연세에 오다리고 관절염이 왔다 그러면 절골수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또 7월 달에 또 한여름에 라이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